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도 성향의 오흥일 예비후보가 어제 예비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후보 2명과 진보 후보 2명으로 4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오 후보의 사퇴가 후보 단일화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도 성향의 오흥일 예비후보가 돌연 사퇴했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준비해왔지만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와 만류로 가족의 뜻을 존중해 아쉽지만 후보를 오늘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중립성 정책을 원하는 후보의 요청이 있다면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 후보의 사퇴에 따라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대진표는 보수에서 이성걸, 김주홍 예비후보, 진보에서 구강열, 천창수 예비후보 간 4파전입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단일화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김주홍 후보가 TV토론 후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요. 이게 지금 아직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네. 진보에서는 구강열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천창수 예비후보 측이 단일화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3파전에서 7파전까지 다자구도로 진행되어 오다 지난 선거에서 1대1 맞대결 구도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 중도 성향 오흥일 후보의 사퇴가 보수와 진보 진영 단일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주홍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후보들에게 클린 선거를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각종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부터 유언비어와 비방 등을 일절하지 않겠다며 모든 후보들도 클린 선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창수 노후회재단 공동추진위원장이 어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천창수 예비후보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을 만나 울산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종합안전체험관 설립과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체계 정립, 재난대응기금 편성과 급식실과 체육관 등의 공기순환장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적인 도움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성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혼란에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하는 울산 교권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지역 건설 현장 25곳을 돌며 조합원 복지기금과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한 곳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지난해 정유와 건설기계의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매출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HD현대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60조 8,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6%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6.7% 늘어난 3조 3,87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정유와 건설기계 부문 수익이 확대된 데다 조선 부문 역시 지난 분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실적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와 협력사가 함께하는 상생안전문화조성 결의대회가 어제 현대미포조선 울산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깨끗하며 행복한 작업장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생산지원관 2층에서 안전체험장 개소식도 가졌습니다. 미분양과 금리 인상 공포가 커지면서 시공능력평가 6위인 상장건설업체 대우건설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던 대우건설은 최근 440억 원 규모 대출 보증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뒤 시공권 포기 의사를 시행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우건설 측은 계획보다 이자 비용은 2배, 수수료는 10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소방은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남구 소재 주택재개발 정비지구 철거 예정지에서 지진 대비 도시 탐색구조 특별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 탐색과 구조 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훈련 내용은 붕괴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출입구 확보와 잔해물 파괴, 제거, 매몰자 영상 탐색 장비 등을 활용한 인명 수색 등입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울산구치소의 과밀 수용은 전국의 다른 구치소와 비교해서도 심각한 수준인데 증축은 내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울산구치소입니다. 수용 정원은 450명. 그런데 실제 수용 인원은 2017년 말 기준 540명이 넘습니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수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고등법원 울산 원해재판부가 개원하면서 기존의 부산구치소로 이감되던 수용자들까지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해재판부에 접수된 항소심 형사사건만 215건, 인원으로 치면 244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울산구치소의 수용 밀도는 인근 부산 등 전국의 다른 구치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올해 안에 준공될 계획이었던 울산구치소 증축은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 안에 울산구치소를 증축해 수용 정원을 450명에서 602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설계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증축 규모도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울산구치소 증축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역 법조계는 아직 구체적인 증축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울산구치소의 수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조사료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올해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는 5월 말까지 국제경쟁과 아시아경쟁 출품작을 접수합니다. 경쟁 부문 출품작들은 알피니즘과 산악문화, 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로 2021년 이후 제작이 완료된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심을 거쳐 선정된 본선 진출작들은 오는 10월 영화제 기간 중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남구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비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실제 구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17일까지 모집하는 이 스터디 그룹은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우수 사례 탐구와 시책 연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올해 스터디 그룹의 연구 과제는 경제와 일자리 분야, 문화와 관광 분야, 환경과 도시 분야 등 3개 지정 분야와 자유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기약 없는 수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20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위촉했습니다. 고문단은 백인하, 한기양, 김휘경 등 원로 당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고문단은 4월 5일에 실시되는 남구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민주 진보 세력 결집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울산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일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일이 지난 2021년 7일 7회에서 지난해 3일 2회로 줄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7대 특광 역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와 기업체의 자발적 협약 등의 정책들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구청이 지역 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대회는 공동주택 7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평가 항목은 지난해 대비 세대별 감량률과 발생률, 주민 참여도 등입니다. 최종 선정된 9곳의 공동주택에는 4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까지 동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